저런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 내의 구성원들은 다 반대를 했다더라고요. 저도 반대했었어요. 아, 정보위를 계속 쓰실 겁니까? 쓰실 겁니까? 물으니까 아니요, 그냥 엔트리 뺄래요 이러는 거예요. 뭐 이거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겠죠. 아니 보는데 조금 더 잘 맞는 캐스터. 그리고 이제 해설위원을 하시다가 네. 2011년에 다시 현장을 가셨어요. 네네. 네, 손흥민 감독님이 기아 감독님 가시면 그 전에 이제 넥센 히어로즈로 아 갔었죠. 넥센 이후로는 네. 잠깐 있었구나. 네, 1년 가셨다가 성 감독님이 기아 감독님 가시면서 수석 코치로 임명이 네, 됐습니다. 네, 네, 네. 14년 만에 네. 친정팀을 이제 복귀하셨는데 이때 어떠셨습니까? 기아 타이거즈를 가면서 저는 뭐 기아 타이거즈에 가서 제 어떤 그 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기아 타이거즈 감독이 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었고 내가 성 감독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나는 네가 우승을 하는데 그냥 뭐 해설도 하고 감독 경험도 있으니까 내가 잘 뒷받침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팀에 한번 뭐 감독이라는 걸 도전해 보겠다. 그걸 좀 알아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그 오해하지 마라. 분명히 친구지가 아니고 해설도 했고 감독도 했으니까 누군가는 또 옆에서 이간질 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 말을 절대 오해하지 마라. 아, 그걸 먼저 당부하셨. 뭐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저 감독 기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세 번째는 기자들이 나하고 내가 이제 해설도 그 코치도 했으니까 좀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나 광주에서 그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 끝나면 저기 카메라 그 옛날 무등경기장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있는 일루 쭉 그 뒤에 있잖아요. 네, 일루 베이스 네. 그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더가웃에 가지자들이 있으면 안 만나려고.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성적이 안 나니까 다 무용지배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시작부터 난감한 일이 발생했어요. 뭐가요? 11년도에 이제 수석 코치로 임명이 되셨는데 네. 2012년도 이제 새로운 시즌 딱 맞이할 때 3월달에 이종범 선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뭐요? 이종범. 그건요. 네, 그거는 그래서 네. 기아 팬들은 그때 당시에 기아 팬들은 선동열 감독하고 이제 이순철 의원님을 팬들이 이제 대차게 이제 깠죠. 네. 네, 은퇴에 개입했다고 이제 알려지면서 이게 어떻게 근데 이게 되냐. 어떻게 됐냐면요. 네. 선동열 감독이 왔는데 이제 감독이 이제 3년 계약을 하고 왔으니까 또 팀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선수를 다양하게 좀 이렇게 키워내고 할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정범 선수는 이제는 좀 뭐 코치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해서 근데 이정범이가 계속 야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이제 시킨 거예요. 계속 시켰는데 본인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선동열 감독도 뭐 너 그 야구 그만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니까 계속 지켜봤던 거죠. 그런데 시범기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지금도 기억을 해도 대구에서 시범기 끝나갈 무렵인데 내가 이제 물었죠. 이제 그 우리가 엔트리를 다 정해야 되잖아요. 개막을 해야 되니까. 정보위를 계속 쓰실 겁니까? 쓰실 겁니까? 이거 물으니까 아니요, 그냥 엔트리 뺄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괜찮겠어요. 내가 그랬더니 내가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수석 코치니까 선동열 감독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제가 만날게요. 그리고 정보위원하고 이제 호텔 밖에 소주방에 가서 이제 소주 한잔 먹으면서 물었죠. 이정범의 생각을. 그랬더니 야구를 계속 선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가 근데 감독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네가 1군에 네 커리어에 1군을 못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너도 창피한 일이고 성 감독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네가 생각을 좀 잘 해봐라.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성 감독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다 세. 선동열 감독님, 이순철 위원님, 이종범 선배. 네, 그런데 이 세 명. 이종범이가 그때는 그럼 제가 그냥 그렇게 성 감독님 생각하신다고 하면 은퇴를 하겠습니다라고. 그게 이게요. 저희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은퇴가 원래 시즌 끝나고 이제 은퇴 발표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스프링 캠프 다 갔다 오고 시즌 준비 다 해놨는데 네. 이게 은퇴가 되니까 네. 정보명도 기분 나쁘고 네. 팬들은 이제 그 상황이 안 맞다라고 해서 아마 더 좀 폭발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선동열 감독도 이제 최대한 본인 생각은 이정범이를 최대한 배려해주고 할 때까지 해보고 이게 안 되면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은퇴를 시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인 코치를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정범이가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주위에 이제 지인들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더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이제 좀 이게 사건이 이제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소통이 조금 더 원만하게 됐으면은. 근데 제가 이제 그 LG에서 아까 그 이상훈 네. 그런 사건이 있고 막 이러니까 최대한 나는 경험이 있어서 그 감독을 좀 보호해주고 이런 사태를 좀 무마하려고 최대한 했는데 감독이 워낙 확고하게 은퇴를 시키겠다고 하니 그럼 내가 그 수석 코치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정보위 만나서 성 감독의 의사를 전달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은퇴를 안 한다고 했으면 아마 또 뭐 퓨처스에 있다가 또 일군 올라오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네. 근데 정보위가 이제 거기서 그럼 제가 뭐 은퇴하죠. 뭐 이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안 하겠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좀 시끄러워진 거죠. 자, 2년 만에 수코치 자리에서 물러나셨어요. 네. 성적 부진을 네, 제가 이제 감독님이 아닌 이제 수코치님이 네, 이제 네. 책임을 진 거죠. 네. 이때 이제 물러날 때 손흥민 감독님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구단에서 네. 성적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됐는데 감독에게 안 지우고 뭐 코치단한테 지우겠다 막 이렇게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뭐 지겠다. 수석 코치 내가 지겠다. 그러고 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혼자 예. 지고 나오신 거네요.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애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구단에서 성 감독을 계약 기간을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 누구한테 책임을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석 코치한테 책임을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럼 내가 지고 나가겠다고 나온 거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해설위원님 이순철 위원님이 더 많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2007년도에 해설을 처음 시작하셨어요. 네. 당시에 이제 해설위원 제의를 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제 LG에서 나와가지고 미국에 이제 공부로 간다고 이제 네. 갔다가 미국의 그 누키들 하는 그 캠프에 가기 전에 다저스 구장에 매일 이제 그 나가면서 미국 야구를 계속 보고 있다가 아리조나에 그 9월에 그 하잖아요. 네. 18세에서 23세인가 그게 루키들 캠프가. 네, 거기서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보고 그러다가 한 3개월 거기서 야구 공부를 하다가 이제 9월인가 이제 들어왔는데 무슨 그 호주에서 무슨 골프 무슨 그 스포츠 채널에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MBC에서 뭐 해설을 해보겠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평상시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아, 해보고 싶었어요? 네, 해보고 싶었던 거고. 그 아마 저기 박 의원 잘 아는 네. 그 이정천 못생긴 PD가 연락이 와서 뭐 그 안에서도 논쟁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LG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때 과연- 제가 알기로는 이순철 위원님, 김성환 전 감독님, 그리고 한 분 더. 서정환. 네, 서정환 감독 이렇게 같이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원래 해설에 관심이 많으셨. 아니 해설에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저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 근데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그 못생긴 이정천 PD가 야 저런 사람을 데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논란거리가 많았던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을 데려갔는데 그 내의 구성원들은 다 반대를 했다더라고요. 그 MBC 아는 사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반대했었어요. 그 구성원들은 다 반대를 했는데 근데 그 못생긴 PD가 괜찮다고 기현이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 더 하겠다고 그래서 MBC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위원님이 그동안 한국 야구의 해설은 하일성 위원님, 허구현 위원님, 김소식 위원님 이분들이 이제 해설의 어떤 그 초창기 멤버시면서 그분들 해설만 듣다가 이순철 위원님이 딱 등장하시면서 해설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셨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로 모르겠는데. 해설의 새로운 트렌드. 뭐 심지어 아들 성곤이까지 그냥 무차별로 그냥 모두 까기 그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까기라고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였냐면 그냥 있는 현상을 그대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그 전 선배들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상한 놈으로 된 그러니까 해설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신 거잖아요. 거죠. 이상한 놈이 된 거예요. 저 혼자서. 그 전에 선배들은 근데 그 당시에 반응이 상당히 폭발적이었다고. 그러니까 맨 그 비슷한 해설만 듣다가 야 이걸 그냥 대놓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신 거잖아요. 미친놈이죠. 그치? 무슨 새로운 트렌드에 미친놈이지. 이때 야구장 가면 선수들이 좀 안 섭섭해했습니까? 섭섭한 선수도 있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앞뒤 전후를 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또 신인들 뭐 젊은 선수들에게는 그렇게 그런 잣대를 대지 않고 좀 이제 나이가 연차가 됐고 충분히 그렇게 말을 드려야 될 사람한테도 앞뒤 전후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방송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앞뒤 전후를 또 뭐 3년차 이하 선수들 이걸 좀 이렇게 나눠서 많이 노력을 하죠. 윤이 그러면 초창기 해설과 지금의 해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게 좀 그때는 막 달라졌어요? 보이는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내 생각만 가지고 다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이건 못 하고 있다 막 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좀 선수들이 힘들 수도 있었던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흔히 가지고 말하는 선수는 받아들이는데 네. 선수 가족들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 사실 선수를 중계 안 보잖아요. 예. 근데 그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보고 예. 연락을 더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방송을 할 줄 모르니까 야구 선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내가 해설자가 아니고 야구 선배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했으면 그게 이제 그걸 비난하고자 한 게 아니고 이걸 했으면 우리가 경험으로 해서 이걸 하면 이 선수가 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에서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에 그냥 막 했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방송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얘가 이 선수가 이거를 좀 하면 더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완벽한 건 없지만 더 좋아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막 했는데 오히려 그냥 그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생긴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뒤 전후에서 선수가 들어도 좀 이해를 하고 그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도 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기본 바탕은 이걸 하면 이 선수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전제 조건에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듣는 사람은 그걸 뭐 모독가기로 들어버리고 뭐 이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좀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 좀 많이 저도 좀 스타일이 좀 많이 나아졌고 듣는 사람도 이거 이렇게 한다는 게 야구 보는 수준이 그만큼 이제 높아진 거죠. 그전에는 그 선배들이 할 때 우리 선배 하일성, 뭐 허구현, 김소식 뭐 이런 선배들이 할 때의 야구 보는 수준과 지금 야구 보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런 부분이 프로 선수면 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는 부분이 좀 넓어지니까 조금 더 말하기가 좀 쉬워졌던 거죠. 그럼 저도 그렇게 다른 듣는 사람이 이해 폭이 좀 넓어진 반면에 저도 조금 이제 많이 이 부분은 앞뒤 재서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지금 질문은 팬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한명재, 정우영 이 두 캐스터를 좀 비교를 한번 해주시고요. 어느 캐스터가 더 잘 맞는지. 한명재 캐스터는 정도를 걸어가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스타일이요. 정우영 캐스터는 좀 톡톡 튀는 좀 엉뚱한 그러니까 면도 좀 더 벗어나는 거네요. 엉뚱한 면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좀 또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한명재하고 정우영이 방송하는 스타일이 네. 약간 정우영 캐스터는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 트렌드를 많이 좀 쫓아가고 한명재 캐스터는 약간 정통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잘 맞습니까? 글쎄요, 될 수 있으면 그 캐스터들 스타일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냥 솔직히 지금 뭐 이거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겠죠. 보는데 조금 더 잘 맞는 캐스터.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 정통으로 하는 한명재 캐스터처럼 정통으로 하는 스타일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우영 캐스터는 약간 요즘 젊은 트렌드로 쑥 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세이버 이야기 계속하고. 막 이게 툭툭 튀는 게 있어서. 근데 저도 이제 거기에 조금 이제 뭐 젊은 사람들 트렌드를 제가 못 쫓아가지만 정우영 캐스터를 조금 더 제가 디스도 하고 막 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가끔 싸우시던데요? 싸운 게 아니고 그냥 좀 약간 제가 야구를 올릴 때가 있죠. 정우영 캐스터를. 그러니까 이제 같이 지금은 이제 정우영 캐스터하고 하고 있어서 한명재 캐스터하고는 MBC 하다가 이제 안 하니까 지금은 그냥 정우영 캐스터의 어떤 트렌드에 제가 맞춰가는 스타일이다. 그럼 우영이가 더 잘 맞으신 거죠? 지금 또 같이 하고 아니 한명재 캐스터 할 때다 처음에는 한명재 캐스터가 저를 잘 모르니까 또 LG에서만 보니까 상당히 거리감을 뒀었어요, 한명재 캐스터. 근데 같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엄청 친해지고 또 한명재 캐스터도 저하고 잘 맞았고 그랬는데 이제 헤어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한명재 캐스터는 그게 좀 스타일이 좀 달라요. 잠깐 정리를 한다면
사실 이 두 명의 캐스터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캐스터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일이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 한명재 캐스터는 정호영 캐스터는 약간 조금 이렇게 진취적인데 요즘 젊은 세대 트렌드에 많이 맞추려고 노력하는 스타일. 굳이 한다면 정웅이 조금 더 잘 맞는. 아니 지금은 그냥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 안 잘리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정호영 캐스터 이거 보고 나다음에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잘 삐져요. 네, 잘 삐지고 삐져서. SNS에 뭐 주절주절 막 올려요. 네. 2014년도에 이제 기아에서 수석 코치 그만두시고 네. 원래는 MBC 복귀하셔야 되는데 네. MBC로 안 오시고 SBS로 이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적을 한 배경하고 이유는 아니 저기 이겁니까?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우리 박 의원 나온 모교 그 연세대학교에 콜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맞습니다. 그때 좀 그 콜이 있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었죠. 괜히 아마추어에 가서 후배 양성을 해야 되느냐, MBC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 두 갈래 길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듣는 거로는 MBC 2배를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고 전혀 그게 아니고 MBC에서도 충분히 보수는 준다고 했었고 대우 문제는 문제가 안 됐어요. 제가 이제 후배 양성으로 모교 연세대학교를 가느냐 아니면 방송을 MBC를 가느냐 이런 와중이었는데 고민을 엄청 했었죠. 이게 프로야구가 와서 실패도 하고 막 이러니까 회의도 들고 아마추어에 가서 젊은 후배 선수들 좀 이렇게 키워내면서 거기서 좀 이렇게 몸을 담아볼까? 막 이런 또 학교에서도 콜도 있고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뭐 이러저러 저러고 못 오고 있는 상황에서 SBS가 이제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MBC하고도 일이 안 끝났고 특히 학교에서 이런 콜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 한참 고민하다가 SBS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이제 MBC를 그 돈 때문에 MBC를 안 돌아간 게 아니고 허구현 선배가 있어가지고 그때 위원님이 SBS 가시고 MBC에 있던 김민아 아나운서도 스카우트에서 갔어요. 그리고 우영이도 가고. 그러니까 SBS가 배팅 빡빡 때렸는데 그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 SBS로 가니까 본인도 한명재 위세 밑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때다 싶어서 이제 SBS로 옮긴 거죠. 김민아 아나운서는 전혀 다른 문제고. 김민아 아나운서는 거기가 골프가 있으니 골프 좋아하잖아요. 김민아 아나운서. 그러니까 그 골프에 가서 골프도 하고 다양하게 좀 그 스포츠를 접하기 위해서 김민아 아나운서를 옮겼고 정우영 캐스터는 약간 한명재 캐스터 그늘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욕심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걸 SBS에 간다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또 SBS 스카우트 제의가 있으니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돼서 그 SBS는 이제 허구현 선배가 있어서 안 가게 된 거예요. 아니 MBC는 다시 안 돌아간 게 위원님. 제가 이제 위원님이라는 또 허구현이라는 벽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것보다는 그걸 좀 분산이 되는 게 낫지 않느냐. 저도 이제 그근에 벗어나서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를 안 돌아가면 학교로 가지만 연세대학교로 가지만 아니면 이렇게 분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SBS 가게 됐어요. 호 의원님이 벽이 두껍죠. 아무래도 오랫동안 했으니까. 몸통도 두꺼우시고. 벽이 상당히 그렇죠. 두껍습니다. 결국은 S로 잘 가신 거네요. 그렇죠. 뭐 한 곳에 있는 것보다는 야구가 좀 더 다양하게 여러 전파를 타는 게 좋잖아요. KBS도. S하고 M하고 중계 스타일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 곳에만 있었고 위원님은 양쪽을 다 계셔보세요. MBC는 조금 더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튀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원하는 것 같고 MBC는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뭐 정통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튀는 또 PD들도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있고, 근데 SBS는 약간 좀 정통적으로 가는 것을 이런 거를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튀고 막 이런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 우영이가 튀는데. 정우영 캐스터도 그 정도면 요즘 젊은 선수 트렌드에 맞추는 것이지 튄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회사 자체가 빠르죠. 요즘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좀 전달하려는. 그 젊은 사람들하고 이게 뭐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많이 소통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런지 좀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현역 시절에 타격을 가장 잘했던 선수 딱 4명만. 장효조, 장효조, 이만수, 김성한, 박재용. 저는 장효조, 이만수, 김성한, 박재용 같아요.